안녕하세요. 2025년 5월 4일 태국 뉴스입니다. 태국 관광청에 따르면 올해 4월 21일까지 태국을 방문한 외국인은 1135만 463명이었습니다. 지난해 대비 여행객 수가 증가한 주요 국가는 러시아가 15.41% 증가, 영국이 20.61% 증가, 프랑스가 22.65% 증가, 이스라엘이 97.43% 증가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 태국 국방부가 부탄을 공식 방문했었습니다. 태국은 부탄과의 무역과 투자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데 지난해 대부탄 수출액이 1294만 달러에 달했으며 올해는 양국 간 FTA가 체결될 것이라고 합니다.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부품과 식품, 전자제품과 화장품이었는데 앞으로 관광과 서비스, 친환경 솔루션 분야에서도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당국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태국 입국 신고가 온라인으로 가능해졌습니다. 당국은 미리 신고를 하면 입국 절차가 간소화된다면서 입국 3일 전부터 온라인을 이용해 입국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 당분간 종이 신고서 사용도 병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태국에 입국한 외국인들의 불법 체류와 불법 취업이 증가하자 패통탄 총리는 무비자 입국 제도의 개정을 관계기관에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교부와 내무부, 관광체육부 등은 무비자 체류 기간 단축을 포함한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93개 국가의 외국인은 최대 60일까지 태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추가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패통탄 총리는 엔터테인먼트 복합 단지 건설을 추진하는 데 있어 싱가포르 모델을 따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카지노만을 중점으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공연장과 호텔 등을 건설하면 태국 관광에서의 비수기라는 단어가 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묵다한 경찰은 버스터미널에서 전자담배 4,200개가 들어있던 상자들을 압수하고 용의자 1명을 체포했습니다. 압수된 전자담배는 라오스 국경을 통해 밀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빠따니, 폭포 지역에 위치한 국립공원 내 사이카오 폭포에서 18세 여성 2명이 익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급작스러운 폭우로 물이 불어나면서 폭포를 관람하던 여성 2명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패통탄 총리는 건설 중이던 감사원 건물의 붕괴 사고에 대한 조사를 90일 내에 마무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7월까지 휴대전화를 통한 재난경보 시스템 구축을 반드시 실현시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중앙수사국은 밀수한 아보카도 40톤, 약 360만 밭 상당을 빠툼타니의 크롱누앙 지역의 창고에서 압수했습니다. 해외에서 밀수된 대량의 과일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출동했는데 화물 트럭 세대에 실려온 아보카도가 창고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태국 경찰청은 인공지능을 적용한 감시카메라 운용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감시카메라는 수배자의 얼굴 인식을 할 수 있으며 흉기나 무기를 지닌 사람을 자동으로 찾아내어 신속한 검거에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국 세관은 중국에서 밀수입된 상어진 우러미 400개, 약 200만 바 상당을 압수했습니다. 수완너품 공항 내 보세 창고에 의심스러운 물품이 쌓여있자 당국이 개봉 검사에 적발했다고 합니다. 나라티와 딱바이 지역의 한 마을에서 불교도를 향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총격 사건으로 4명이 숨지고 3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 사망자 중에는 76세의 시각장애인 여성과 9세 여아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보안 당국은 이슬람 무장 세력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는 5월부터의 단위당 전기요금을 기존 4.15밭에서 3.98밭으로 인하했습니다. 당국은 국민들의 전기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받아야 하는 전기요금은 단위당 4.7밭이 되어야 적자가 나지 않는다고 일부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경찰은 방콕 박나 지역의 도로에서 지나는 차량에 돌을 던진 45세 남성을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술을 마신 후 육교에 올라가 저녁 시간 지나는 차량에 큰 돌을 던져 운전자에게 부상을 입히고 도주했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마약과 절도 사건으로 13차례나 복역했었다고 합니다. 라차부리 경찰은 연 1825%의 이율로 불법 사채업을 하던 30세 남성을 반퐁 지역의 주택에서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주로 여성들을 상대로 대출을 해주고 있었는데 돈을 갚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가 협박과 위협을 가했다고 합니다. 중앙수사국은 태국인 명의를 이용해 라ion과 촌부리 지방에 콘도를 건설하려 한 중국인 회사를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파타야와 라영 니콘파타나 지역에 총 10개 건물, 1821개실 규모의 콘도를 건설하려 했다고 합니다. 당국은 중국인 5명과 태국인 이사들을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720만 바트이 들어있는 태국과 중국은행 계좌를 압수했습니다. 이 회사가 매입한 2억바 상당의 토지는 강제 매각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합니다. 피팟 노동부 장관은 2일 최저임금 400바트를 반드시 실현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주들의 반대로 지난해 인상하려던 계획이 올해 7월로 연기되었었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업 입소스가 조사한 세계 행복지수에서 태국은 조사 대상 30개국 중 7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30개국 23,76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실시되었는데 태국은 인도와 인도네시아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3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아시아 국가 중 태국과 공동 3위로 말레이시아가 차지했으며 싱가포르와 일본이 4위, 한국이 5위였다고 합니다. 며칠간 방콕과 수도권에 폭우가 내렸는데 도로와 저지대가 침수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방콕과 사콘나콘의 도로가 침수되면서 차량 정체가 수시간 동안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우기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도 침수가 발생했다며 시민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상당국은 앞으로도 태국 전역에 열대성 폭풍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치앙라이를 흐르는 꽃강이 비소에 오염된 것이 밝혀지면서 당국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꽃강은 치앙마이와 치앙라이 지방의 상수원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시수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부 교사들이 학생들을 찍은 사진과 영상을 SNS에 게시하는 것과 관련해 교육당국은 교사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설명하고 교사들에게 주의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빠찐부리 지사가 중국인을 자문위원으로 임명하자 논란이 있었습니다. 중앙정부까지 나서서 조사에 들어가려 하자 지사는 돌연 임명을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얀마 지역에 폭우가 내리면서 치앙라이의 여러 마을에서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치앙라이 람남사이 지역에는 1m 이상 침수된 곳도 있었는데 당국은 물이 빠지는 대로 복구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콕 팔람성 도로를 달리던 픽업 트럭으로 커다란 콘크리트 덩어리가 떨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당국의 조사 결과 고가도로의 노후로 인해 콘크리트 조각이 도로로 떨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언제까지 목숨을 걸고 도로 운전을 해야 하냐며 당국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상을 입은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부상자의 혈액형과 다른 혈액을 투여받아 숨졌다고 합니다. 병원 측 조사 결과 남성은 혈액형이 B형으로 O형의 혈액을 투여해야 했지만 실수로 A형 혈액을 투여했다고 합니다. 중앙수사국은 방콕 빠뚜남 시장에서 가짜 명품을 판매하던 상점을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상점 안에서 가짜 의류와 보석, 시계와 목걸이 등 2만여 개의 가짜 제품들을 발견해 압수했습니다. 또 가게 주인인 48세 중국인과 태국인 직원을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당국은 피피섬 앞바다에서 음주와 흡연을 한 관광객과 관광선박 운영자를 체포했습니다. 이들을 찍은 영상이 SNS에 게시되자 당국이 수사에 들어갔는데 태국법에는 공원 내에서의 음주와 흡연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파타야시와 경찰은 좀티엔 해변에서의 불법행위 단속에 착수했습니다. 모래사장에 테이블을 불법으로 설치하고 음향기기까지 설치한 사례를 적발해 물품들을 모조리 몰수했습니다. 또 무허가로 판매 중이던 끄라토맥을 발견해 압수했습니다. 나레수안 대학교 사회과학부에 재직 중인 미국인 폴 챔버스 박사가 형법 112조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된 챔버스 씨는 많은 학술지와 책을 출판했는데 태국 군대의 역할과 정치적 권력과 영향력의 문제를 연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군에서 챔버스 씨를 형법 112조 위반이라고 고발했고 경찰이 전격적으로 체포해 구금했습니다. 이 문제로 미국 정부가 우려를 나타내고
해외 학자들이 규탄 성명을 내자 태국 검찰은 챔버스 씨를 기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야당 의원은 우리가 정말 민주정부에 살고 있는 것인가 묻고 싶다면서 미얀마 독재자와는 악수를 하면서 학자는 체포되는 것을 볼 때 태국은 인권을 무시하고 학문의 자유가 완전히 짓밟혔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현재 보석으로 풀려난 챔버스 씨에게는 전자발찌가 채워지고 비자가 취소되었으며 이민국이 챔버스 씨의 여권을 압수한 상태라고 합니다. 형법 112조는 왕과 왕실의 안위를 지키는 법률로 왕과 왕실에 대해 비판하거나 왕의 사진이나 초상화를 훼손하기만 해도 최대 징역 15년형에 처해질 수 있는 무서운 법입니다. 코사무이 공항에서는 태국 공군 소속의 C-130 수송기가 활주로를 이탈해 조명탑과 추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수송기에는 62명이 탑승해 있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부동산 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방콕과 수도권의 신규 주택개발 프로젝트가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사가 완료된 주택과 콘도들도 분양이 저조한 상태로 특히 고가의 콘도와 주택의 거래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수요자들은 새 주택보다 중고주택을 선호하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얀마 대지진으로 인해 태국 내 수만 채의 고층 빌딩이 크고 작은 손상을 입은 상황입니다. 현재 안전진 대상의 건물이 1만 채가 넘고 그중 5천 채가 방콕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를 처리할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세대수가 적은 콘도를 검사하는데도 보통 보름 넘게 걸리는데 1000세대가 넘는 대형 콘도의 경우 검사에 6개월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검사에도 700만 밭부터 최대 2,500만 밭이 들어간다면서 이 때문에 콘도를 구매하려는 수요는 더욱더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태국 중앙은행 통화정책위원회는 정책금리를 현 2%에서 0.25% 인하한 1.75%로 결정했습니다. 태국 경제는 더 느린 속도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물론 무역전쟁과 외국인 관광객 수의 감소로 인해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으로 현 수준과 비슷한 세율이 부과된다면 태국의 경제는 2% 성장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면 1.3% 성장에 그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태국 상공회의소 대학교가 근로자 12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월급을 3만 밭에서 6만 밭을 받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1만 5천 밭에서 3만 밭 사이였으며 1만 5천 밭 미만으로 벌고 있다는 응답자가 25%였습니다. 지출액은 월 1만 5천에서 3만 밭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만에서 6만 밭, 5천에서 1만 밭 사이 순이었습니다. 52.1%가 소득과 비슷하게 지출한다고 답했고 25.5%는 소득보다 지출을 적게 한다. 22.4%는 소득보다 지출이 많다고 답했습니다. 빚이 있다는 응답자가 97.7%였으며 신용카드와 차량 구입, 주택 구입으로 인한 빚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가구당 평균 빚은 43만 2,318바트이었는데 월 상환액은 평균 8,407바트였습니다. 태국 내 애완동물 수는 540만 마리에 달하는데 개가 345만 마리였고 다음으로 고양이가 194만 마리였습니다. 방콕 수도권의 애완동물 수는 31만 마리로 전체의 6%를 차지하고 있으며 애완동물의 먹거리 시장 또한 460억 바트에 이른다고 합니다. 한편 방콕시는 거주 공간의 크기에 따라 애완동물의 수를 제한하고 인식칩과 백신 접종 등록을 강제하는 법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동북부 묵다한 지방에서 53세 남성이 탄저균 감염으로 숨졌습니다. 숨진 남성은 폐사한 소를 도축 후 주민들과 나눠 먹었는데 남성은 지인과 날고기로 섭취했다가 감염되었다고 합니다. 당국의 조사 결과 날고기를 먹은 지인 3명도 탄저균에 감염되었으며 고기를 받아간 사람과 접촉자 638명을 격리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감염이 확인된 지역 반경 5km 내에 사육되는 소 1200마리에 대한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당국은 쇠고기를 날 것으로 먹지 말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과거부터 탄저균 감염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1994년 3명, 2000년 15명, 2017년 2명의 감염이 보고되었습니다.
이민국 경찰은 호텔 숙박료를 내지 않고 도주한 26세 필리핀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짜오프라야 강변에 위치한 고급 호텔에 숙박한 남성은 리무진까지 빌려 탔는데 부친이 와서 계산해 줄 것이라는 말을 호텔 측은 믿었지만 곧바로 도주했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와 올해 2차례 고급 호텔들만 상대로 이 같은 짓을 벌였다고 합니다. 방콕 방락 지역의 수라삭 도로변의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주차된 전기 오토바이에서 불이 시작되었는데 사상자는 없었지만 오토바이 20대와 건물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중앙수사국은 밀수한 돼지고기 부산물을 보관하던 창고를 적발했습니다. 빠툼타니 지방에 위치한 냉동창고 안에는 1톤가량의 밀수 돼지고기 부산물이 쌓여 있었는데 인근의 딸라타이 도매시장을 통해 유통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4월 말 기준 태국에 등록된 전기차는 26만 대였습니다. 3월 신규 등록된 전기차는 전년 대비 33.2% 증가한 9,905대였습니다. 한편 3월 자동차 생산 대수는 전년 대비 6.1% 감소한 12만 9,909대로 20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3월의 신차 판매 대수는 0.54% 감소한 5만 5,798대, 완성차 수출 대수는 14.9% 감소한 8만 914대였습니다. 자동차 관련 협회는 올해 수출 목표치 150만 대 달성은 힘들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마약 단속국은 대량의 마약을 운반하던 차량을 적발했습니다. 마약이 운반될 것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해당 차량을 검문했는데 트렁크에 대량의 마약이 실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차량에 타고 있던 4명이 체포되었는데 의심을 피하기 위해 가족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꾸몄다고 합니다. 방콕 괴곽순환 고속도로인 9번 고속도로에서 페인트를 싣고 가던 픽업 트럭이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실려있던 페인트가 도로에 쏟아지면서 극심한 정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픽업 트럭이 과속으로 주행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앙수사국은 방콕 시내 5곳을 수색하고 대량의 가짜 화장품을 발견해 압수했습니다. 중국에서 제조된 가짜 화장품들은 시장과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고 있었는데 경찰은 중국인 남성을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화장품과 가짜 화장품이 범람하고 있어 구매 시 주의해야 합니다. 사이버범죄수사국은 몬타부리와 빠툼타니에 위치한 주택과 콘도를 급습하고 성매매 알선자 10명을 인신매매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비밀 대화방과 SNS 등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약 1,000만 밭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방콕 라차다에 위치한 나이트마켓 더원 라차다가 5월 5일 폐업합니다. 에스플러네이드 뒤편에 위치한 인기 야시장이었지만 코로나 이후 쇠락하며 여행자의 발길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2일 오전 11시경 치앙라이 위앙빠빠오 지역에서 규모 3.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당국에 신고된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푸켓 카투 지역에 위치한 호텔에서 59세 호주인 남성이 계단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남성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숨졌다고 합니다. 경찰은 술에 취한 남성이 난간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국의 베란다나 계단 난간은 무척 낮게 설치되어 있어 추락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안전기준 또한 전무한 상태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감소하자 관광체육부가 민간과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태국 관광지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에 대한 잇따른 폭행과 상해 사건, 공무원의 뇌물 요구, 태국인보다 몇 배 비싼 외국인 요금 등에 대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중 가격 문제와 관련해 장관은 앞으로 태국인과 외국인 요금을 똑같이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태국 정부가 징수하는 국립공원의 입장료부터 외국인에게 10배의 입장료를 징수하는 걸 보면 말처럼 쉽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파타야 경찰은 슈퍼마켓에 들어가 기물을 파손한 벨기에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은 같은 짓을 2번이나 저질렀는데 이민국은 비자를 취소하고 추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SNS에는 태국 운전면허를 시험 없이 받을 수 있다는 광고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로 추정되는 용의자들은 시험 없이 돈만 내면 100%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위조한 가짜 면허증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꼭방 안에서는 폴란드 국적의 남녀가 홀딱 벗고 거리를 활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남녀를 체포했으며 벌금 5,000밭을 부과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변에 옷을 입고 다니라는 경고판을 세웠다고 합니다. 태국 여행을 여러 번 한 것을 아내가 알까봐 두려워한 나머지 여권의 출입국 스탬프를 삭제한 남성이 체포되었습니다. 태국 여행 후 인도에 돌아온 남성은 입국심사대에서 여권 일부를 위변조한 것이 발각되어 체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초기 조사에서 남성은 태국에 여러 번 여행 갔는데 아내가 알아차릴까봐 스탬프를 지우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태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밀크티에서 식용색소가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식품용으로 허가된 착색료지만 일부에서는 권장 기준치를 초과한 것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태국 소비자 단체는 아무리 식용색소라고 해도 과다한 화학물질 섭취는 몸에 해롭다면서 자주 마시지 말라고 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파타야 경찰은 53세 러시아인 남성을 흉기로 찌른 러시아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기한을 578일이나 넘겨 태국에 불법 체류 중이었다고 합니다. 중앙수사국은 불법 전자담배를 판매하던 태국인과 싱가포르인 8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이 판매하던 전자담배 액상에는 마취제 성분이 들어있었는데 흡입 시 호흡곤란과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전자담배와 함께 자동차와 현금, 토지 문서 등 1,570만 바 상당의 자산을 몰수했습니다. 방콕 톰부리 지역에서는 새벽 시간 한 남성이 은행 앞에 설치된 통장 정리기에 돌을 던져 파손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출근한 은행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이 CCTV에 찍힌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푸켓 카투 지역에서는 응급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의 진로를 택시가 막는 일이 있었습니다. 구급차 안에는 심장병 병력이 있던 62세 남성이 타고 있었는데 병원에 이송 도중 숨졌다고 합니다. 현재 경찰이 택시 운전자를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본 라차타니 경찰은 돈모땡 지역에 위치한 사원에서 불법 총기를 판매하고 있던 60세 승려를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승려는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권총을 판매하고 있었으며 승려가 기거하던 방 안에서는 사제총기 3정과 다량의 실탄을 발견해 압수했습니다. 땅 메소 지역에 위치한 쇼핑몰 내 금은방에 무장 강도가 침입해 470만 바 상당의 금제품을 강탈해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CCTV 카메라로 도주로를 파악해 남성을 체포했는데 남아있는 금은 100만 바어치도 안 되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남성의 마누라도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